늦은 밤 전남 해남의 한 식당 마당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 그리고 다음 날 핏자국과 비비탄으로 뒤덮인 마당 한복판에 기절한 개 한 마리와 신음하는 또 한 마리. 그 조용하고 평화롭던 노부부의 식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들이 현역 군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군의 침묵, 가해자 부모의 협박, 피해자 가족의 도망치는 삶.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참담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전라남도 해남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식당 하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70대 부부가 운영하는 이 작은 식당의 마당에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었죠. 하나는 소미, 다른 하나는 매화라는 이름을 가진 노견들이었습니다. 소미는 10살이 넘은 늙은 개였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흰 털이 섞인 갈색 털을 가진 소미는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낡은 계집 앞에서 하루 종일 주인 가족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일어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주인 부부를 맞이했고, 밤이 되면 마당 구석에 조용히 누워 집안을 지키는 것이 소미의 일상이었죠. 매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은 털에 흰 반점이 있는 매화는 소미보다 조금 어렸지만 둘 다 이미 이 마당에 터줏대감이 되어 있었어요. 매화는 특히 아이들을 좋아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동네 아이들이 지나갈 때면 항상 철망 앞에 나와서 꼬리를 흔들어주곤 했죠. 식당 주인 이만식 씨는 퇴역 헌병 출신으로 개들을 무척 아꼈어요. 우리 소미, 매화는 사람보다 낫다니까. 이놈들은 배신이라는 걸 모르거든. 이만식 씨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이 두 개를 알고 있었어요. 우체부 아저씨가 오면 짖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고 택배 기사가 와도 순하게 반겨주는 개들이었거든요. 얘들은 진짜 사람 같아요.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알아보고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좋아해주고. 이만식 씨의 아내는 매일 아침 개들에게 밥을 챙겨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개들은 마치 알아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이만식 씨는 가끔 개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소마, 오늘 손님들 많이 왔다. 너도 봤지? 매화야, 너는 왜 자꾸 그 구석만 파고 있냐? 개들은 마치 대답하는 듯 짧게 짖거나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10여 년간 계속되어 왔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개들을 보며 저 개들 참 복 많다고 말했습니다. 주인이 워낙 잘 돌봐주니까요. 겨울이면 따뜻한 이불을 깔아주고 여름이면 그늘을 만들어주고 아플 때면 병원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가족이야. 그냥 개가 아니라 식구지. 이만식 씨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어느 날 밤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탁, 탁, 탁. 마치 무언가가 딱딱한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이만식 씨는 잠결에 그 소리를 들었지만 처음에는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소리려니 했어요. 또 고양이들이 난리구나. 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규칙적이고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개들의 낮은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죠. 이상하네. 소미들이 왜 저러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이만식 씨가 창문으로 마당을 내려다보려 했지만 밤이 너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희미하게 흰색의 작은 것들이 마당에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소미의 짧은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이어서 완전한 정적이 마당을 덮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만식 씨는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평소라면 밤새도록 들려오던 개들의 작은 움직임 소리, 체인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만식 씨는 가슴 한편이 무거운 채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죠. 이만식 씨가 마당으로 나서는 순간 그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마당 곳곳에 하얀 비비탄 알갱이들이 수백 개씩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붉은 핏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이만식 씨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마다 바닥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비비탄들이 밟히는 소리였죠. 마당 전체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소마, 매화야. 이만식 씨가 급하게 개들을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소미는 계집 옆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고 있었고 매화는 구석에 웅크린 채 계속해서 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매화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나 있었고 한쪽 눈 주변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죠. 소마, 소마, 정신 차려. 이만식 씨가 소미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걔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주인의 목소리만 들어도 벌떡 일어나던 소미가 완전히 기절해 있었어요. 혀가 살짝 밖으로 나와 있고 숨소리도 가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봐. 큰일 났어. 이만식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아내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순간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애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이런 짓을, 누가 우리 소미한테 이런 짓을. 진정해, 진정하고 먼저 병원에 데려가자. 이만식 씨는 서둘러 소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평소 15kg 정도 되던 소미가 이상하게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개의 몸 곳곳에서 비비탄이 박힌 자국들이 발견되었고 특히 머리 부분에 집중적으로 맞은 듯 했습니다. 소미의 호흡은 가빠지고 있었고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죠. 매화는 어떻게 해요? 매화도 많이 다쳤는데.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화는 여전히 구석에서 신음을 내고 있었어요. 평소 사람을 무척 좋아하던 매화가 사람이 다가가려 하면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언가에 심하게 놀란 모습이었죠. 일단 소미부터 급하게 데려가고 매화도 같이 가자. 차에 둘 다 태워. 이만식 씨는 평생 군인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보지 못한 잔혹함이었어요. 무고한 동물을 향한 일방적인 폭력이었거든요. 급하게 동물병원으로 달려간 이만식 씨 부부. 수의사 김세진 씨는 소미의 상태를 살펴본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내부 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비탄이라고 해서 장난감이 아니에요. 이 정도 거리에서 집중적으로 맞으면 충분히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소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만식 씨의 아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김세진 수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진탕 증상도 있고 여러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매화 역시 얼굴에 깊은 열상을 입었고 한쪽 눈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매화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 정신적 충격이 클 겁니다. 한동안은 사람을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김세진 수의사의 말에 이만식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우리 개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만식 씨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그때 김세진 수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학대는 명백한 범죄 행위거든요. 병원에서 돌아온 이만식 씨는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던 CCTV였지만 이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CCTV 화면을 들여다본 이만식 씨와 아내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20대로 보이는 청년 3명이 마당 개들을 향해 비비탄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개들을 향해 총을 쏘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저게 정말 사람이야? 이만식 씨의 아내는 화면을 보며 몸을 떨었습니다. 화면 속의 청년들은 마치 게임을 하듯 개들을 향해 계속해서 총을 쏘고 있었어요. 개들이 아파하며 신음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CCTV 영상을 본 이만식 씨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상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입니다. 가해자들 신원 파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3명을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형사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3명 중 2명이 현역 군인입니다. 사건 당시 휴가 중이었고 근처 펜션에 투숙하고 있었어요. 이만식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군인 출신이었거든요. 헌병으로 20년을 복무했던 그에게 군복은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군인이라고요? 현역 군인이 이런 짓을? 네, 해병대 소속 이등병 최기훈과 상병 박성민입니다. 나머지 1명은 민간인이고요. 형사의 말에 이만식 씨는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해병대라면 더욱 엄격한 군기로 유명한 곳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지 사흘 후 부대 관계자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해병대 인사담당 중사 김모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만식 씨는 혹시 정식 사과라도 받을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다음 말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희 부대원들이 실수를 저질렀는데 가능하면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부대 이미지에도 좋지 않고 해당 부대원들도 앞으로 군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만식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실수라고요? 우리 개가 죽어가고 있는데 실수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 그게 아니라 젊은 애들이 술도 마시고 해서 잠깐 장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사과는 당연히 드릴 테니까 공론화는 자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공론화 자제요? 이만식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군인 출신입니다. 20년을 복무했어요. 그런데 지금 군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나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부탁드립니다. 이만식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감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복이 이렇게 비굴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군인의 명예가 이런 건가? 잘못하고도 덮으려고만 하고. 며칠 후에는 가해자 부모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최기훈의 어머니라고 밝힌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희 아들이 실수를 했다고 하네요. 얼마면 되겠어요? 얼마면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만식 씨가 되물었습니다. 아이고, 개 한 마리 죽은 것 가지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개들 비싸다지만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100만 원이면 될까요? 200만 원이면 될까요? 이만식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소미는 제 가족이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고요. 에이, 가족이 뭐예요? 걔가 가족이에요? 우리 아들도 어린 마음에 그랬을 텐데 너무 호들갑 떨지 마세요. 여성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호들갑이라고요? 이만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 아들이 우리 개를 죽였는데 호들갑이라고요? 개 죽은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예요? 진짜 요즘 사람들은 개를 사람보다 더 아끼네.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만식 씨는 전화기를 놓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다가와서 여보, 괜찮아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가해자도 군부대도 가해자 부모도 아무도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만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겠다던 젊은 시절의 자신이 떠올랐어요. 그 시절 자신이 믿었던 군인의 명예, 정의에 대한 신념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지켜온 게 이런 건가? 잘못을 저지르고도 덮으려고 하고 피해자더러 조용히 하라고? 이만식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니죠?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야. 이만식 씨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미는 우리 가족이었어. 그리고 그 애들이 한 짓은 명백한 범죄야. 군복 입었다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거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 앞에서 자신 같은 평범한 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있을까?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가해자들로부터는 여전히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태도는 더욱 뻔뻔해졌어요. 최기훈의 변호사라고 밝힌 사람이 이만식 씨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개를 직접 겨눈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개들이 짖어서 겁을 주려고 한 것뿐이라고 하네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사무적이고 차가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CCTV에 다 찍혀 있는데요. 이만식 씨는 분노를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총구가 개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공중을 향해 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들이 놀라서 도망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일 수도 있고요. 이만식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럼 마당에 흩어져 있던 수백 발의 비비탄은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공중에서 저절로 떨어진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그건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도적으로 개를 해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만식 씨는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 속에서 3명의 청년들은 분명히 개들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말이죠. 특히 최기훈으로 보이는 청년은 소미가 아파서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과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있었어요. 저게 겁만 주려던 거라고? 저 웃는 모습이 겁만 주려던 거라고? 이만식 씨는 화면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가슴 아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물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만식 씨 부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아내는 계속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미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소미가 뭘 잘못했다고. 김세진 수의사가 수술복을 벗고 나왔을 때 그의 표정만 봐도 결과를 알 수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소미가. 이만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부 출혈이 심했고 뇌 손상도 복구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통스럽지 않게 보내드렸어요. 김세진 수의사의 말에 이만식 씨의 아내는 주저앉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소마, 소마,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내의 오열하는 소리가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이만식 씨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지낸 가족 같은 존재였거든요. 소미의 마지막 모습을 본 이만식 씨는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평소 온순했던 소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고 머리 곳곳에 비비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이게 장난이라고? 이게 겁만 주려던 거라고? 이만식 씨는 소미의 차가워진 몸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미를 마당에 묻어주었어요. 소미가 평소 가장 좋아하던 개집 옆자리였습니다. 작은 무덤 앞에 사랑하는 소미라고 적힌 표지석을 세웠죠. 그날 밤 이만식 씨는 인터넷에 사건의 전말을 올렸습니다. CCTV 영상과 함께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 군부대의 은폐 시도까지 모든 것을 적었어요. 우리 소미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글이 올라간 지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가해자들을 엄벌해야 합니다. 군복이 아깝네요. 정말 사람 같지 않네요. 등등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군 출신들의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도 해병대 출신인데 부끄럽습니다. 이런 놈들 때문에 군인 전체가 욕먹습니다. 군복 벗고 나가야 합니다. 등 동료 군인들조차 분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해자 측의 반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기훈의 부모는 인터넷에 올린 글 내리라며 협박성 전화를 걸어왔어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나 보네. 이제 고소할 거야. 고소요? 이만식 씨는 황당했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할 거야. 우리 아들이 일부러 개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영상만으론 증명할 수 없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이만식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감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가해자인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겠다고 나서는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이만식 씨는 소미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소마, 미안하다. 아저씨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리고 너를 죽인 놈들은 아직도 뻔뻔하게 살고 있어. 매화는 소미가 죽은 후로
먹이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매화가 하루 종일 구석에만 웅크리고 있었어요. 사람이 다가가면 여전히 무서워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지 개 한 마리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네티즌들이 분노하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소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이만식 씨 가족에게 예상치 못한 공포가 다시 덮쳤습니다. 사건이 인터넷에 알려진 다음 날 오후 이만식 씨가 식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마당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만식, 나와봐. 거친 남자 목소리였어요. 이만식 씨가 마당으로 나가보니 50대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최기훈의 부모였죠. 당신이 이만식이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나? 최기훈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남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 다가오는 모습에 이만식 씨는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인터넷에 올린 글 당장 내려.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렇게 매도하고 있어? 최기훈의 어머니도 히스테리를 부리며 소리쳤습니다. 저희 개가 죽었는데 뭘 잘못했냐고요? 이만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개 죽은 거 가지고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너희 이제 다 죽었어. 최기훈의 아버지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 집 전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만식 씨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주소 확인하는 거야. 앞으로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각오해. 최기훈의 어머니가 음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집 구조를 자세히 촬영한 후 기억해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만식 씨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마당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들이 피해자인데 오히려 협박을 당하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말이 되나? 개 죽인 놈들이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고 그날 밤부터 이만식 씨 가족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밖에서 차량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혹시 최기훈 부모가 다시 찾아오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낸 건 아닌지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보, 문단속 제대로 했지? 이만식 씨의 아내는 밤마다 몇 번씩 문을 확인했어요. 평생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던 70대 노부부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만식 씨의 아내는 밤마다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미도 죽고 이제 우리까지 위험해지고 더욱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틀 후 새벽 이만식 씨의 아내가 갑자기 숨을 못 쉬며 쓰러졌어요. 과호흡 증상이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아내는 가슴을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이만식 씨가 아내를 흔들었지만 아내는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과 공황 발작 증상이라고 진단했어요. 요즘 특별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이만식 씨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개가 죽은 것도, 가해자 부모가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한 것도,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고령에 이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도 안정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최기훈 부모의 협박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들은 심지어 가해자 측에서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혀왔어요. 무고라고요? 이만식 씨는 담당 경찰관에게 항의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고 우리 개는 실제로 죽었는데 무고라고요? 저희도 황당합니다만 상대방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일단 수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경찰관도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만식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미 비비탄에 맞아 죽은 개가 있고 CCTV도 확보된 상황에서 무고라니 사과는 없고 2차 가해만 남았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만식 씨가 올린 글이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 퍼지면서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군복의 명예를 더럽혔다. 어디 군인이 군복 입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놈들 때문에 군인 전체가 욕먹는다 등등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분노가 컸어요. 해병대 예비역 모임에서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작 현역 부대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어요. 언론 인터뷰 요청에도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만식 씨는 이런 상황이 더욱 답답했어요.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군에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이만식 씨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군복이 이렇게 비겁한 모습을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날 밤 이만식 씨는 소미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소마, 너를 죽인 놈들이 오히려 우리를 협박하고 있어. 이게 정상인가? 이 세상이 정상인가? 매화는 여전히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이만식 씨가 다가가도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구석으로 도망갔어요. 한때 사람을 무척 좋아하던 매화의 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면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만식 씨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민간인 1명은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데 군인 2명은 군사경찰로 사건이 이첩되었습니다. 형사의 말에 이만식 씨는 불안감을 느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만식 씨가 물었습니다. 군 수사 결과를 기다려봐야죠. 저희는 더 이상 관여할 수 없어요. 형사의 대답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식 씨는 군사경찰에 직접 연락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개를 죽인 사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간인이시죠? 죄송하지만 군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경찰의 대답도 마찬가지였어요. 기다리라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이만식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어요. 이만식 씨는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군 수사는 왜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야? 우리가 피해자인데 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야? 한편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온라인 게시판과 SNS에는 왜 군 수사는 묻히는가? 군복은 방패가 아니다라는 글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군 출신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저도 해병대에서 10년 복무했는데 이런 식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군인의 명예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한 예비역의 댓글이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부끄럽습니다. 또 다른 예비역의 글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도 나서기 시작했어요. 한국동물보호연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동물학대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변호사 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협박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해병대 예비역회에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어요. 해병대 출신으로서 이번 사건에 깊이 사과드리며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다. 이들은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예비역 장성들까지 나섰습니다. 해병대 전 사령관 출신인 김모 예비역 중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며 군이 이를 감싸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청와대 국민청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동물학대 사건 가해자 엄벌 처하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어요. 군복은 범죄의 방패가 아닙니다.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자들이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등등 청원 댓글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반응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사실 확인 중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이만식 씨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어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군에서는 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는 거야?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가해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최기훈 측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억울한 면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젊은 군인들의 일시적인 실수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수라고요? 수백 발의 비비탄을 쏜 게 실수라고요? 이만식 씨는 뉴스를 보며 분노했습니다. 최기훈의 부모는 더욱 뻔뻔했어요. 그들은 동네 주민들에게 이만식이 과장해서 떠들고 있다며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개 한 마리 죽은 걸 가지고 너무 호들갑이다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네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미가 얼마나 순한 개였는데 저런 짓을 하다니, 가해자 부모들이 더 뻔뻔하네, 이만식 씨가 얼마나 개들을 아꼈는데 등등, 대부분 이만식 씨 편에 서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는 군복 입은 동물학대범, 그들의 뻔뻔한 변명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냈어요. 방송에서는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이것이 실수로 보이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가해자들이 웃으며 개들을 향해 총을 쏘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게 실수야? 저게 겁만 주려던 거야?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동물학대가 아니라 군 시스템의 문제와 시민을 위협한 범죄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가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가 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이만식 씨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최기훈 부모의 협박 이후 집에서 평온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특히 이만식 씨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했어요. 여보, 저 차 또 지나가네. 혹시 우리 보러 온 건 아니야? 이만식 씨의 아내는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이런 공포를 느껴본 적이 없던 70대 노부부에게는 견디기 힘든 나날들이었어요. 괜찮아. 그냥 지나가는 차야. 이만식 씨가 위로했지만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만식 씨의 아내가 외출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장 보러 나가자고 해도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요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 마트에 가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된 거죠.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받아야겠어요. 이만식 씨가 말했지만 아내는 그것조차 거부했어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무서워요. 혹시 또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떡해요? 결국 이만식 씨는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장보기, 은행 업무, 병원 다니기까지. 70대 노인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들이었어요. 이러다가 둘 다 쓰러지겠네. 그런 가운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해자 부모의 협박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하러 오실 수 있으신가요? 이만식 씨는 희망을 가졌어요. 드디어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주는구나. 하지만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협박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위해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다 죽였다는 표현이 직접적인 살해 위협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의 설명이었어요. 그럼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건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만식 씨가 반문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히 사진 촬영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식 씨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논의해 보겠지만 현실적으로 24시간 보호는 어렵습니다. 형사의 대답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이만식 씨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 집을 떠나는 게 어떨까? 떠난다고요? 이 집을 떠나자고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집까지 떠나야 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불안에 떨고 살 수는 없잖아. 이만식 씨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집에는 30년 넘게 쌓인 추억들이 있었거든요. 소미도 여기 묻혀 있는데 소미를 두고 어떻게 가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날 밤 이만식 씨는 소미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마, 아저씨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집도 떠나야 할 것 같다. 미안하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소미와 매화가 뛰놀던 자리에 작고 하얀 표지석이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소미 마이너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비석 아래에서 작은 편지를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몰래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소미야,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 나도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을 보고 너무 화가 났어.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는다. 하늘나라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지내렴.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소미도 하늘에서 걱정할 거예요. 이만식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소미를 기억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어요. 최기훈의 부모는 계속해서 주변에 이만식이 과장하고 있다는 말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어요. 정말 뻔뻔하네요. 자기들이 협박해놓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다니. 동네 주민들도 혀를 찼지만 이만식 씨 부부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이만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집으로 가자.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식당은 어떡해요? 30년 동안 운영해온 식당을. 아내가 망설였어요. 식당보다 우리 안전이 더 중요해. 그리고 당신 건강도 걱정되고. 이만식 씨의 마음도 무거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만식 씨의 아내는 마지막으로 소미의 무덤 앞에서 말했어요. 소마, 엄마가 너를 두고 가야 할 것 같다. 이젠 이 집에 사는 게 무서워. 우린 죄 지은 게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날 밤 이만식 씨는 마지막으로 마당을 둘러봤어요. 소미와 매화가 뛰놀던 자리, 계집이 있던 곳, 그리고 소미의 무덤까지. 모든 것이 추억이었지만 이제는 아픈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상한 세상이야. 잘못한 놈들은 당당하게 살고 피해자는 집을 떠나야 하고. 이만식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며칠 후 이만식 씨 부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정작 잘못한 사람들은 군에 숨어 있고 억울한 사람들은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만식 씨 부부는 결국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 아들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소미에 대한 기억과 억울함은 여전히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다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해병대 동물학대 사건, 2차 가해 논란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며 피해자 협박 제목의 뉴스였어요. 이만식 씨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군 수사의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요. 기자의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국민청원 현황도 보도했어요. 해병대 동물학대 사건 가해자 엄벌 처하라는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댓글도 수만 개가 달려 있었어요. 군복은 면제부가 아닙니다. 약한 동물을 괴롭히는 자들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피해자 가족까지 협박하는 건 정말 용납할 수 없습니다. 등등 분노에 찬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군 출신들의 반응이 강했어요. 해병대 전후회에서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이는 해병대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 해병대 예비역 장성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일이 우리 부대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군이 이를 감싸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시민단체, 변호사단체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동물학대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며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와 2차 가해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협박과 위협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정작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의 입장은 여전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관련 부대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어요. 이만식 씨는 이런 상황이 답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정작 군에서는 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히는 거야? 한 달이 넘게 조사 중이라고만 하고. 더욱 화가 나는 것은 가해자들의 태도였어요. 최기훈 측 변호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과도한 여론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젊은 군인들의 실수를 너무 부풀려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수라고? 아직도 실수라고 하는 거야? 이만식 씨는 뉴스를 보며 분노했어요. 수백 발의 비비탄을 쏴서 개를 죽인 게 실수라고? 최기훈의 부모들도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만식이 인터넷으로 우리 아들을 매장시키려 한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퍼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가해자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군이 이런 식으로 덮으려 한다면 국민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분노가 컸습니다. 우리 강아지를 보면서 소미 생각이 계속 나요. 정말 화가 나서 잠이 안 와요.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등등 공감과 연대의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 네티즌은 소미를 기억하자는 해시태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과 함께 소리를 기억합니다라는 문구를 올리는 운동이었어요. 하루 만에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만식 씨는 이런 시민들의 반응을 보며 감동했어요. 소미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구나. 소미도 하늘에서 고마워할 거야. 하지만 현실적인 변화는 여전히 더뎠습니다. 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답변만 나왔고 가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만식 씨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소미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기자회견장에는 예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모였어요. 이만식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73세의 평범한 시민입니다. 퇴역 헌병으로서 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그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미는 제 가족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지낸 사람보다 더 충직했던 존재였어요. 그런 소미를 이유 없이 죽인 가해자들이 아직도 뻔뻔하게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집은 아직도 무섭습니다. 가해자 부모들의 협박 때문에 결국 3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나야 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계속 말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만식 씨는 홀로 소미의 무덤을 찾았어요. 이사를 가면서도 소미만은 그대로 두고 왔거든요. 소마, 아저씨가 너를 위해 끝까지 싸울게. 내가 억울하게 죽은 걸 세상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할게.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만식 씨의 기자회견이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했어요. 저 할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아프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결말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공분과 요구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소미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군복보다 더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만식 씨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미야, 너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아저씨가 끝까지 싸울게.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말이야.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